잔잔하고 깊이 있는 배경 음악 시작.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닳고 다른 필름처럼 똑같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얼굴입니다. 어젯밤 꿈에도 그녀가 나왔던가요? 희미한 잔상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심장은 이미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습관처럼, 아니,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미련한 중독자처럼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기적과도 같은 메시지가 와 있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감.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오지 않을 답장을 기다리는 일만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면 끝없는 과잉사고의 늪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그녀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담겨 있었을지 모를 숨은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푸는 탐정처럼 우리의 옛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그녀의 미소각도, 내 옆에 서 있던 그녀의 자세, 그 모든 사소한 디테일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합니다. 이때 그녀는 행복했을까?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정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압니다. 온 세상이었던 사람을 놓아주는 일, 그것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치고 가슴이 찢어지며 때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 자신을 위해 해내야만 합니다. 당신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저 막연하고 희미한 조언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그 사람을 그저 놓아주는 것을 넘어 이 모든 경험의 폐허 위에서 더욱 강인한 존재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예리해지며 당신의 인생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 어떤 것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모든 치유의 시작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말고요.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묻혀있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혹시 그녀가 당신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인가요? 그녀가 존재함으로써 당신이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던 그 특별한 눈빛으로 당신을 봐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혹은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인가요? 당신이 쏟아부었던 그 모든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랑이 전부 쓸모없는 낭비였다고 시인하는 것 같아서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인가요?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녀라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녀가 주었던 편안함, 나를 인정해주던 그 느낌, 익숙했던 일상의 루틴. 당신은 아마도 그녀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짜깁기 하여 만들어낸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화된 버전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그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환상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을 고통의 순환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둘 뿐입니다. 고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와비사비, 집이라는 미학적 원칙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 불완전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이해했고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우리 관계에 존재했던 균열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꺼내 그녀가 당신의 삶에 가져다 준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좋았던 것, 나빴던 것, 그리고 참아보기 힘들었던 추악했던 것까지도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더섭는 열정이었습니까? 그녀는 당신을 성장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었습니까? 당신이 이것들을 직접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갈 때 진실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명백한 형태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녀나 그 관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때로는 아픈 곳을 눌러보기도 하고 불편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반창고만 붙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같은 상처는 계속해서 덧나고 골마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직시하십시오. 환상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것을 멈추고 차가운 현실의 땅 위에 두 발로 굳건히 서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연결의 끈을 끊어내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오래된 격언만큼 이별 후에 명쾌한 진리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연결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를 멈춰야만 합니다. 이것을 잡초를 뽑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당신은 잡초의 잎사귀 몇 개만 잘라내고 그것이 저절로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째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고 옛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지 않으며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사진,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함께 만들었던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마치 당신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신 존재의 일부를 뜯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당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찾아가거나 길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의 단호한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전투의 패배에 연연하거나 잃어버린 영토를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다음 단계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래된 자극들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십시오. 함께 가던 커피숍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거나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 책, 음악들을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 연결고리가 없는 새로운 것들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은 그녀라는 존재를 당신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숨을 쉬고 당신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명히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것을 관계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로우하거나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증오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올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 한 장, 의미심장한 글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되고 당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페이지 더 읽거나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 하십시오. 둘째, 물리적 디톡스입니다. 그녀가 선물했던 물건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남기고 간 사소한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을 상자에 담으십시오. 상자 위에 과거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십시오. 당장 버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녀의 향기가 밴 옷 대신 당신이 새로 산 옷으로 옷장을 채우고 침대 옆에 있던 그녀의 사진 대신 당신의 목표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십시오. 이 끈 끊어내기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막아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으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당신이 외부와의 불필요한 연결을 끊어내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녀를 만나기 전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관계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꿈, 취미, 혹은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되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역사에서 영감을 찾아봅시다.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후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의 찢어지는 마음과 분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신곡을 창조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창작을 위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의 이 새로운 장에서 무엇을 창조하거나 성취하시겠습니까?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요리를 배우거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강하고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 나가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끈질기게 추구하십시오. 오랫동안 미뤄왔던 혼자만의 자동차 여행을 떠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 수업에 등록하거나 시작하기 두려웠던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오랜 친구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파티, 술, 혹은 의미 없는 가벼운 만남과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당신의 고통을 덮으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당신을 마비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강력한 훈련법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운 것이 아닌 홀로 있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당신만의 공간에서 당신만의 생각과 함께 조용히 앉아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방해도 없이 당신 자신의 동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을 위해 그녀에게 의존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자신 되찾기 과정은 탐험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탐험가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의 재능, 당신의 열정을 다시 발굴해내십시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주말마다 영화를 보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낙이었다면 이제는 당신 혼자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산에 올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프로그래밍, 외국어, 영상 편집 등 당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거나 순수하게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틈이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하루에만 볼을 걷는 것,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당신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의 목표는 그녀를 잊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그녀가 없던 시절에도 온전히 빛나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 없이 더 찬란하게 빛날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그녀가 아닌 바로 당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재건하고 재정의하고 재발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흥미로운 단계, 바로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당신은 과거의 잔해 위에서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해들을 주춧돌 삼아 완전히 새로운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꿈이나 취미를 잠시 접어두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내올 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이혼, 실직, 그리고 미혼모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해리포터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만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항상 해보고 싶었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피트니스 루틴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하는 여정의 디딤돌입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새로운 당신의 정체성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이별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당신을 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재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당신도 이별의 아픔이라는 불길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단순히 회복을 넘어선 성장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경험을 통과하며 한 단계 더 진화한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재정의하십시오. 과거에는 사랑이 당신 삶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사랑 외에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장, 우정, 건강, 기여, 자유,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나침반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재발견하십시오. 그녀와 함께 그렸던 미래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는 이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롯이 당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당신의 미래를 채워나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슴 벅차게 설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아준다는 것은 그녀를 잊거나 당신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때마다 당신은 더 밝고 강한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시련의 아픔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 그리고 지도자들을 빚어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과거의 그녀가 아닌 미래의 당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잿더미를 딛고 날아오를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타인을 통해 너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너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우주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녀를 놓아주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을 탓하던 그 모든 자책감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꿈, 새로운 열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